자, 채식 밀도 요약돼 있고요. 옥수수부터 시작을 해서 고추까지. 자, 그다음 출연율, 밀보리 길이, 팥 85, 90%짜리, 콩, 옥수수, 감자류. 그다음에 자, 인수 불가 품종, 오디, 자두, 고구마에다가 자, 가을 재배, 즉 수미부터 시작해서 세풍 애들은 가을 재배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자, 무멀칭,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관수 시설에 살구 하나 들어왔다겠죠? 무화과 살구, 양배추. 그다음 채식 면적 기준이 들어있는 게 이번에 이것들이 신설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 자매는 복분자를 좋아해. 이렇게. 즉 자매, 매실. 이 애들은 1제곱미터 미만. 채식 밀도 기준. 인수 제한 기준이에요. 복분자는 0.3제곱미터 이하. 자, 그 다음에 수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래서 4대감이 있다, 없다. 5, 반, 매, 살, 6자, 7차, 8호. 자,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보험료 환급. 자, 이도 좀 봐주시고 바랍니다. 환급에 있어서 자, 우리가 차액보험료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라는 게 나오죠. 이 차액보험료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냐면 과수사정, 즉 사과배, 단감, 떨분감,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보험 가입금액 감액으로 인해서 계약자한테 내줘야 할 차액보험료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차액보험료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차액보험료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급보험료는 자, 어쩔 때 환급보험료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을 때 자,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환급시켜줄 때 그 보험료를 환급보험료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급보험료에 있어서 자, 온해시설 자, 우리도 버섯 포함입니다. 이 온해시설 제한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 나머지 즉 과수, 좀 과수부터 시작해서 온해시설 이외에 나머지 보험계약들이 무효, 해지, 효력상실 되었을 때 보험료 환급 우리 사과배, 단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과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우리 논작물까지 밭작물까지 그럼 얘들을 보험료를 환급을 할 때는 계약자의 책임이 없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책임이 없었을 때는 즉 무효일 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다 주세요. 해지 또는 효력 상실되었을 때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 다 주세요. 즉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얘는 미경과 비율을 곱한다고 그랬죠. 자, 계약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무효, 해지, 효력 상실되었다. 그때의 환급보험료는 이 공식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때는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해시설 버섯 똑같아요. 자, 이해도 자, 계약자의 책임이 없다. 책임이 있다. 그럼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는 상태로 해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다 주세요. 그 다음에 책임이 없는 상태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되었다. 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전체 애초에 납부했던 아니 1단위 1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줘요. 즉 다시 말해서 1단위로 내주라는 것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 나머지를 다 내주라 그 말이에요. 잔여 기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계약자의 책임이 있는 상태로 본계약이 똑같이 무효, 폐지, 효력 상실되었다. 그때는 애초에 납부했던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다시 계산한다고 그랬죠. 즉 단기 요율로 다시 계산한 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줍니다. 근데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본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똑같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얘 두 개의 공통점은 뭐가 공통점이냐면 즉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뭐야? 그 사유는 둘이 똑같아요. 책임 있는 사유 세 가지. 첫 번째, 계약자가 해지합니다. 임의 해지. 사기에서 본계약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보험회사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중대 사유라고 말합니다. 해지되는 게.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으로 본계약이 효력 상실되었습니다. 자, 이 사유는 동일합니다. 양쪽 둘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 있는 사유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해시설에서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를 하자면 우리가 보험계약을 1년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2년 했다, 3년 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해, 그 당해년도에 환급보험료는 뭐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거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그 당해년도의 환급보험료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는 거 다음 연도 보험료는 어쩌라? 다 줍니다. 다음 연도 보험료.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거. 즉 2024년하고 2025년을 내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2025년도 것은 다 내준다. 이 환급보험료에 대한 기준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 내용이 44페이지 오른쪽 45페이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장. 그 다음에 47페이지에서 자, 인삼 있고 해가림설 있고 그 다음에 수익감소 보장. 자, 수익감소 보장도 제일 하단에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당량 곱하기 기준 가격.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서 자, 기준 가격과 수학기 가격 산출. 자, 마늘은 우리가 사업 대상 지역의 보험 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 수학기 가격은 수학년도의 평균값. 자, 근데 콩에서 장류 및 두무용, 반민용. 5년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 이제 수학기 가격 산출에 있어서 자, 이게 하나 개정 들어왔다고 그랬죠? 즉 농가 수치 비율을 우리 몇 년 거 쓴다? 5년 올림픽 평균값. 농가 수치 비율. 자, 나물용은 사업 대상 지역 농협, 즉 마늘하고 콩, 나물용이 동일. 그 다음에 자, 고구마, 가을 감자, 오른쪽 양배추 산출 방법 동일합니다. 고구마, 가을 감자, 양배추. 자, 그 다음에 양파, 포도가 동일합니다. 산출 방식이. 즉 세 가지가 동일하죠. 양파, 포도, 콩, 장류 및 두부용, 반민용. 즉, 자, 우리 농가 수치 비율을 5년 올림픽 평균값을 쓰냐, 안 쓰냐 차이점. 그럼 5년 올림픽 평균값 쓰는 것들은 콩, 반민용, 장류 및 두부용하고 누구누구요? 양배추, 포도. 아니, 양파, 포도, 양파, 포도. 자, 요약해 놓은 거 봐보시면 제일 하단에 콩에서 장류 및 두부용 그 옆에다가 반민용 하나 넣으세요. 장류 및 두부용. 그 옆에 반민용 똑같지 않아요? 자, 이 반민용 하나 더 넣어요.
제일 하단에 요약에. 제일 하단에 봐보시면 콩 해가지고 장류 및 두부형만 되어 있잖아요. 그 장류 및 두부형 옆에다가 반민형 하나 더 넣으십시오. 자, 인수제한 50페이지에서 자,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내용들이 그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에서 봐보시면 단감, 떫은감이 혼식된 가수원 자기가 추가로 들어왔다 하겠죠? 인수제한에서 50페이지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에서 단감, 떫은감이 혼식된 가수원인데 이때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품목 1개 본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자두에서 인수제한에서 한 주당 재배 면적 1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또 복분자에서 한 주당 채식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무화과 제일 하단에 간수시설. 그다음 51페이지 매실 가보시면 51페이지 한 주당 재배 면적 1제곱미터 미만. 그다음 51페이지 대추에서 황실 천황은 하우스 재배만 가능하다는 거. 51페이지 대추. 그 다음에 살구 관수시설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서 인삼 하나 봐봅니다. 인삼. 52페이지에서 인삼에서 자, 우리가 휴경 쉬어야 되잖아요. 즉, 노는 우리 아니에요. 저희 식재 10년 이내 인삼. 그리고 노는 6년. 그 이전에 이렇게 재배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서정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즉, 인삼 다 수확하고 나서. 즉, 채굴 8년 이상 경과되고, 자, 땅을 우리가 메꿨어요. 결령화되고, 자, 성토를 몇 cm 이상, 60cm 이상을 했어. 그랬을 때는 10년이 안 지나도 본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보시면, 우리 다 공통이죠. 보리, 밀보리, 길이. 세 가지 공통. 며칠? 11월 20일 이후. 출연일 똑같고요. 그리고 보리에서 10아르당 3만 주. 어쨌든 교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채식 밀도. 보리 있잖아요. 보리 10알에 3만 주. 자, 그 다음 53페이지 가보시면, 자, 병충해 인정비율, 고추, 감자류 각각의 1등급, 2등급, 3등급. 자, 그 다음 54페이지에서, 자, 채파종에서, 또는 채파종 보험금, 재정식 보험금, 즉, 양배추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까지. 월동무부터 쪽파까지. 지금 고추도 재정식 해주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에는. 내년에 시험 보신 분은 또 고추도 들어와. 지금 실무에서는 고추도 재정식 보험 주고 있어요. 계약자들한테 더 이렇게 유리한 그 상품들이 많이 생겨. 어쨌든 2023년도 기준은 여기까지. 그래서 재정식 보험금, 재파정 보험금, 즉 지급 사유, 보상하는 제로, 면적 비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이거 기준 잘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즉 마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급 사유 꼭 아셔야 돼요. 즉 조기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 재파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 다음에 벼에서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 다음에 나머지 재정식, 재파종. 나머지 재파종, 재정식은 다 똑같지 않아요? 지급 사유가. 우리 벼에서 제2양 재파종, 아니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은 면적 피해율이 얘들은 면적 피해율이 얘는 10% 초과죠. 10% 초과. 나머지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은 나머지는 뭐예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
그리고 마늘의 재파정보험금 사유 거기 위에 있고, 그 다음 마늘의 조기파정보험금의 지급 사유. 그 다음에 벼에서 자, 벼는 우리가 보험금이 이양, 식파, 불능보험금, 방금 했던 제2양, 그 다음에 경작불능, 수학불능, 수학감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품종이 있고, 그 다음에 분질미, 가루쌀이요. 분질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급 사유에 있어서 지급 사유, 일반 품종 지급 사유나 A 사유나 둘이 똑같아요. 지급 사유. 농지 전체를 이양 못했을 때 주는 돈이죠. 보험금 공식은 똑같죠. 보험금 공식은. 즉 보험 가입 금액에다 몇 프로? 15% 줍니다. 자, 제2양, 제2파도 둘이 똑같아요. 지급 사유 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즉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프로?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근데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사유. 자, 얘는 일반 품종은 면적 피해율이 몇 프로요? 65% 이상. 자, 얘는 면적 피해율이 60% 이상. 다음 수학불능의 우리 재현율. 얘는 재현율이 65% 미만. 얘는 재현율이 70% 미만. 자, 수학감소 보험금은 둘이 똑같고요. 이렇게 지급 사유를. 그럼 둘 다 보험금 공식은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얘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이 지급 비율은 똑같아요. 지급 비율은 45%, 42%, 40%, 35%, 30%. 자, 수학불능은 이 경작불능 보험금에 플러스 15%더 주잖아요. 그래서 자, 올해 이 분질미가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왔을 때 이 지급 사유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분질미는 경불이 60% 이상, 70% 미만. 보험금 종류는 둘 다 똑같아요. 재배 방식도 똑같아요. 그 방식이 달라. 물론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 얘기 말한 게 아니라 심는 시기라든가 우리가 수확하는 거 다 똑같아. 모양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중간쯤에 가보시면 우리 저기 조사룡 벼하고 사룡 옥수수 경작불능 보험금 거기에 방금 했던 내용 전 시간에 조사룡 벼, 사룡 옥수수. 그 다음에 자 55페이지 자 방금 했던 거 거기 나와 있고요. 우리 벼 차단에.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자, 옥수수 전 시간에 있습니다. 고추, 브로콜리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험금 패스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부터는 가축인데, 자,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자, 58페이지에서, 자, 가입 대상 및 가입 형태, 여기 또 나왔고요. 즉, 소, 송아지, 큰 소. 자, 보험 가입 단위. 우리는 전부 가입의 원칙입니다. 즉, 포괄 가입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종모와 말은 개별 가입을 하십니다. 자, 소는 방금 포괄 가입이라고 했어요. 전부 가입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자, 1년 뒤에 추가 계획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70%, 80%만 가입해도 우리가 포괄 가입을 봐주는데 자, 성별을 구분했냐, 구분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70%, 80%로 나눈다는 것. 자, 59페이지에 정부보험료 지원. 자, 정부보험료 지원 요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한도가 5천만 원. 말 보험료 구하는 공식 들어있고.
다만 자 우리의 육개, 토종닭, 삼개, 돼지, 오리는 자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너무 밀식 사육하면 안 된다는. 자, 모든 축종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요? 육개, 토종닭, 삼개, 돼지, 오리만 이걸 기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즉 축산업 허가 등록 중에 가축 사육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축 사육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때 가축 사육 면적이라는 건 제일 하단 6개 토종닭 3개부터 시작을 해서 오리 6억령까지 면적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가보면 자 우리 소 가입 연령이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 그다음 한 세 번째 소에서 유구 가보시면 자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하는 소를 갖다가 유구라고 하는데 자 젖소 수컷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를 다 우리는 유구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기타 가축에서 사슴, 꽃사슴은 생후 만 2개월 이상 15세 미만 나머지는 생후 만 2개월 이상 13세 미만 그다음에 양들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0세 미만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상하는 손에 있어서 거기 한우 유구 젖소에서 그 당구장의 중간쯤에 가보시면 신규 가입할 경우 가입부터 1개월 내 질병 관련 사고는 면책이라는 그 내용들 다 들어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봐보시면 우리가 질병을 이제 법정 전염병은 안 해줍니다. 근데 질병을 보상함에 있어서 얘를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축종은 누구냐면 소하고 말은 주계약에서 질병을 보상하잖아요. 나머지 축종은 특약에서 질병을 보상하는데 그 애들이 돼지하고 사슴양이야. 그 다음에 꿀벌. 근데 돼지는 다 하는 게 아니라 피지, PD, 그 다음에 로타, 바이러스만 보상하죠. 사슴양은 모든 질병,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꿀벌은 낭충봉화, 부패병, 그 다음에 부적병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근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이 질병 다 이 공통점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지금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얘들이 다 공통점이. 그럼 막 반대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긴급도축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한다 그 말이죠. 질병은 한 1개월 이내에 보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는 자연재해를 크게 어떻게 나눈다고 그러냐면 홍수, 설, 지진하고 폭염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계약에서 이 자연재해를 다 보상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소하고 말은 주계약에서 자연재해를 다 보상을 해줘요. 근데 이 자연재해를 특약에서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애는 누구냐면 사슴과 양을 보상한다 그 말이죠. 결론은 폭염을 보상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폭염을.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빼서 이 폭염 보상에 있어서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애들은 결론은 누구냐면 말하고 소. 그리고 특약에서 이 폭염을 보상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사슴과 양. 그 다음에 돼지, 폭염 재보장 가능하죠? 가금류, 폭염 재보장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긴급도축 분류하시면 되겠죠. 긴급도축을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애가 소하고 말.
특약에서 긴급도출을 보상하는 애가 사승과 양. 근데 이때 긴급도출 사유,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말은 부상, 난산, 산용마비, 자, 말 경주마, 실명, 산통. 여기는 부상, 난산, 산용마비.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재를, 즉 자연재해의 개념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자연재해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 각각 보시고요. 자, 교재 69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자, 69페이지에서 특약 가보시면, 자, 소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소대책이란 보장 특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는 이제 질병에서 우리가 특약에서 보장한다고 그랬죠. 그럼 질병 보장 특약 값을 읽어보시면, 지금 얘가 두 번 이렇게 복사 떠서 지금 나와버렸거든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로 밑에 그냥 이중 같이 두 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밑에 거 하이픈으로 읽어도 됩니다. 즉, 전염성 이장비, 즉, TG, PG, 로타바이러스. 네, 다시요. TG, PG,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보험기간 중에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하고 30일 이내 폐사할 경우 포함하여 보상하더라. 그래서 밑에 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즉, 세 가지 질병, TG, PG, 로타바이러스로 인해서 보험기간 중에 폐사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에 서면으로 질병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에도 보상하더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이연 보장.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몇 시간? 24시간. 자, 그 다음 폭염재해. 특보 발령 전 하루, 발령 후 하루. 그 다음에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는 것. 그리고 폭염재해 보장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 정기적 장치 연보장 특약을 가입을 해야 폭염재해 보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금도 폭염재해 보장을 가입하려면 정기적 장치 특약을 가입을 해야만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 제일 하단에 협정보험가액은, 즉 작년에 가로치기 문제 나왔어요. 유량 검정적소 가로치기. 작년에 시험 출제는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 요점 정리를 좀 지금 했어요. 최소한 이건 1과목에서는 이걸 아셔야만이 문제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요약만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부터 기본서를 무시하고 이 요약만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 요약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요약은. 요약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이 이 시간, 어쩔 때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지 A를 갖다가 주력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되 시험에 합격으로 가는 길은 기본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일정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2개월이에요. 문제풀이 강의 6월달, 7월달 이렇게 갑니다. 6월달.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문제를 뭐 단순히 하루치기 문제 막 이런 건 안 풀고 계산식 위주로 해서 제가 풀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모의고사 일정이 아마 6월 29일인가? 7월 13일인가? 6월 29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7회 봅니다. 7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모의고사를 여기 오셔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세요. 현장에 오셔서. 그냥 혼자 있잖아요. 시간 안 재고 혼자서 푸시면은 엄청 실수하십니다.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뭘 실수하냐면 덜덜덜덜 떨어버려. 진짜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진짜 떨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만큼. 그럼 보통 한 10분에서 15분은 거의 글씨를 못 써버려요. 저같이 강신장인 사람도 떨었어 옛날에. 진짜로. 저도 한 10분 정도 얼어버렸어. 이 손이 글씨가 안 써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자격시험 시험 보여서 처음으로 이렇게 손이 막 덜덜 떠는 거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내가 이번에 합격해야지 강한 어떤 그 있잖아. 이 마음이 있으면 더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오셔서 야, 나 실력도 안 되는데 무슨 모의고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셔서 꼭 연습하시고 시간을 재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8월달 문제풀이가 6, 7이니까 8월달 여러분 이제 8월 말일이니까 8월달 한 달 과정은 저희가 물론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이제 강의가 끝나잖아요. 8월달은 이제 100문제 강의를 또 해요. 100문제 강의. 근데 이제 얘는 15점짜리로 해요. 15점짜리. 아직 문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과목 50문제. 15점짜리로 2과목 50문제. 이렇게 저희가 강의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해 가는데 지금 다들 내용이 뭐냐면 다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서 내용을 모르고 문제풀이 해봤자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산기로 막 백날 이거 보면서 뚫은 것은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지 않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산기 뚫는 것은 도로하면 다불이야. 문제 조금만 응용시키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실 때, 문제집을 보고 푸실 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기본서를 보세요. 기본서 내용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또 다시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가점 종합을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가점 종합에 관련된 기본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거기가 조금 이상하다. 그럼 다시 기본서 보고. 이렇게 하고 본인 공부가 완벽하게 본인 공부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심도 있게. 그냥 막 수박 거다듯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를 알더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간 그냥 내가 죽었다고 공부하시면 합격해요. 내 할 일 다 하고 카톡 다 보고 모임 다 가시고 합격 못 하시잖아요. 잠도 5시간 주무시지 마시고. 5시간까지만 주무셔야 돼. 그 이상 주무시면 안 돼. 근데 물론 정말 이렇게 졸리고 피곤할 때 공부해봤자 아무 효과 없잖아요. 여러분 더 잘하실 겁니다. 내 몸에 영양도 많이 넣으시고 돈 아끼지 마시고 평가 한번 가서 내가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 아끼지 마시고 많이 드시라고. 좋은 걸로. 몸이 체력이 딸려 공부가 되잖아요. 몸을 보호하시면서 3개월간 전력 질주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은 너무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아요. 아주 기본인 것을 여러분이 망각했을 때 들립니다. 아주 기본된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합격해요. 자, 다음 주에부터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